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프나루입니다. 오늘은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를 우리가 사용할 때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야외에서나 혹은 실내에서 기체 셋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 스피디비라는 FC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블루투스를 그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 쪽에서 사용을 하는 해서 셋업을 하는 그 앱을 내놓은 데가 아마 스피디비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F405 그 스피디비 FC를 사용을 해서 그 기체에 블루투스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야외에서는 뭐 상당히 그 사용이 간편하고 굳이 뭐 노트북이나 그런 PC를 가져가지 않아도 베타플라이트 세팅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야외에서는 요긴하게 사용했던 그 FC였고 그런 또 앱이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는 뭐 개발시라든지 아이플라이트라든지 그런 이제 제품들이 그 FC 자체의 블루투스 모듈을 내장함으로써 스피디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요즘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또 그 OSD를 통해서 베타플라이트에 그 접속을 하면 이제 사실 뭐 베타플라이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세팅들은 다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나 그런 그 OSD 메뉴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커맨드를 이제 OSD에서 이제 그 메뉴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 스피디비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처음 그 레이싱 드론이나 이제 롱레인지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의 세팅을 많이 이제 좀 그 튜닝을 하면서 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이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의 접속을 이제 뭐 매번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셋업을 하는 건 좀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스피디비 앱을 통해서 자신의 FC에 접속을 해서 베타플라이트나 아니면 아이나브의 셋업을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 스피디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체에 굳이 그 자신의 FC가 블루투스 모듈을 내장한 그 FC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블루투스를 사용을 해서 스피디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블루투스가 보면 이제 2점대부터 이제 3점대까지의 버전의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부터 지금 뭐 4.2 정도까지 그 블루투스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4.0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 4.0 밑에 버전 때, 그러니까 2점대하고 이제 3점대 버전에서의 블루투스 모듈하고는 기능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제 3점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터와 그러니까 핸드폰과 블루투스 모듈과 반드시 페어링의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블루투스 4.0부터는 이제 이 페어링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바로 접속하면 그 이제 모듈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다가 있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검색해 보면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모듈이 검색이 되고 그 블루투스 이제 모듈이 검색이 되면 바로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별도의 페어링 단계가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 방식으로 이제 블루투스 4.0부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좀 그 깊이 들어가면 뭐 아이비콘이라든가 이제 그런 비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블루투스의 이제 프로토콜 통신 방식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제 페어링이 반드시 필요한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반드시 이제 어떤 특정 장치 간의 통신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블루투스 2점대나 3점대의 이제 그 모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뭐 보안에 그다지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는 블루투스 4.0의 BLE라고 하죠. 블루투스가 4.0부터는 이제 BLE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BLE는 이제 블루투스 라이트 일렉트로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인데 이제 저전력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기 스펙도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파워 부분 쪽에 액티브 스테이트하고 슬립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투스 4.0 같은 경우에는 그 슬립 스테이트로 평상시에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하지 않을 적에는 50에서 200 마이크로 암페어 그 아주 미세한 저전력이죠. 이 미세한 저전력으로 대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통신이 이제 개시되는 시점부터 전압이 이제 8.5mA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저전력인데요. 상당히 이제 그 저전력의 그 전류를 사용을 하면서도 통신이 잘 되고 또 간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전력은 2.5V에서 3.3V까지 수용하는 모듈이고요. 제가 사용한 거는 HM11 블루투스 BLE 모듈입니다. 사이즈도 작고요. 구성 자체가 상당히 간단해서 간단하게 그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듈이라서 오늘 이 BLE 4.0 모듈에는 그 HM11 모듈을 권장을 드립니다. HM11이 HM11S가 있고 HM11C가 있는데요. 저는 HM11C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뭐 다른 이제 세부적인 스펙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핀아웃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HM11C 같은 경우에 핀아웃은 1번부터 이제 16번까지 핀이 달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FC의 그 인터페이스 중에 UART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UART를 사용을 하는데 그 UART에서 TX, RX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X에서는 FC에 RX에 연결하고 UART RX는 FC에 TX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ART인데 크로스로 연결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이 반드시 이제 그 장치 간의 UART 통신은
크로스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른 장치 연결하실 적에도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CC 전압은 3.3V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V에 연결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뭐 5V에 연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압을 이제 좀 내려주는 전압 BC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BC나 아니면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달아서 전압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핀아웃은 이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2번 핀하고 4번 핀, 여기 2번 핀하고 4번 핀이 TX, RX 단자가 되겠고요. 밑에 이제 9번 핀하고 12번 핀이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단자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배선은 9번 핀하고 이제 12번 핀에 그 전원을 연결해 주시는데요. FC에 보면 이제 3.3V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3.3V 이제 전원 단자는 사실 이제 스펙트럼 수신기, 위성 수신기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이제 그 전원 단자인데요. 3.3V 전원을 블루투스 전원 단자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옆에 이제 그라운드 선을 12번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X, TX를 RX 선은 그 FC의 TX, 그리고 블루투스의 TX 선은 FC의 RX에 이렇게 연결해서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포트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저는 지금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1번 그 UART에다가 그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그 UART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으면 1번 UART 쪽에 MSP만 켜주시면 됩니다. 이 MSP가 이제 멀티 시리얼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하고 이제 통신할 적에 이 멀티 시리얼 프로토콜로 FC 쪽에서는 통신을 하니까 UART 쪽에 MSP만 켜주시면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하고 통신된 준비는 다 끝났고요. 블루투스랑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을 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SpeedDB 앱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SpeedDB 앱은 사용을 해 보시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퀄리티의 앱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상용으로 판매를 해도 사실 뭐 구입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앱이고요. 베타플라이트나 뭐 아이나브의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이 앱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플라이트는 뭐 완전히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나브는 이제 몇 가지 조금 메뉴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오토파일럿 부분에서의 기능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나브에서 특히 좋은 점은 이 미션 플래너도 이 SpeedDB 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야외에서 그 자동 비행을 할 때 미션 플래너를 뭐 매번 그 노트북을 꺼내서 미션 플래너를 지정을 하고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FC에 이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SpeedDB 앱에서 미션 플래너를 가지고 그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자동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블루투스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요즘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디비사에서 나오는 이제 FC가 있고요. 스피디비사에서 사실 이 스피디비 앱도 이 스피디비 FC를 위해서 처음엔 만들어진 앱인데요. 요즘은 이제 개발시라든지 뭐 아이플라이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도 요즘은 그 FC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토어에서도 그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스토어에도 보시면 이제 개발 시에 이제 스팬 F7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뒤에 이제 BT가 붙은 모듈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와 요건 이제 ESC F7 콤보 제품이고요. 또 이제 그 블루투스를 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스피디비 앱도 있고, 아이플라이트 제품도 이제 스피디비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그 제품은 지금 현재 스토어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투스 제품을 반드시 그 FC에 내장된 블루투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뭐 굳이 이렇게 블루투스 모듈을 납땜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해서 이제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내가 블루투스를 사용을 해서 FC를 셋업하고 싶다라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모듈을 비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이 싸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모듈을 구입을 해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선을 해서 FC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야외에서 간편하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이나브나 베타 플라이트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였습니다.